전쟁의 불길 속에 여러분의 지갑은 안녕들 하신가요? 중동에서 시작된 불확실성이 시장을 덮친 지도 벌써 한 달입니다. 요동치는 숫자들 보느라 다들 밤잠 설쳤을 텐데 이번 영상에서는 코스피, 나스닥, 다우존스부터 유가, 환율, 금리, 금, 비트코인까지 지난 한 달간의 기록을 낱낱이 짚어보겠습니다. 복귀를 잘해야 다음 기회를 잡는 법,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전쟁 초기 서로가 서로를 겨냥한 보복이 이어지면서 시장은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우리가 믿었던 마지노선들이 힘없이 무너졌던 순간들입니다. 든든할 줄 알았던 코스피 6천선이 힘없이 깨졌고 국제유가는 공급망 불안 속에 100달러를 초과하며 물가 폭탄을 던졌습니다. 여기에 환율마저 1,500원 선을 뚫고 오르며 수입 물가 비상벨을 울렸죠. 금과 비트코인마저 예상치 못한 흐름을 보이며 투자자들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든 한 달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성적표를 열어볼 주인공은 우리 증시의 심장, 코스피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최고조였죠. 반도체 사이클의 부활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리며 코스피는 꿈의 고지로 불리던 6천선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78%라는 비약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고 시장엔 8,000p 시대가 머지않았다는 낙관론이 팽배했습니다. 하지만 중동에서 날아온 포성은 이 모든 장밋빛 전망을 단숨에 잿빛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전쟁 초기 투자자들의 패닉셀이 쏟아지며 시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될 줄 알았던 심리적 지지선들이 추풍낙엽처럼 쓸려나갔고 공포의 정점에서는 5천선 턱 밑까지 수직 낙하하며 투자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처참한 폭락세를 뒤로하고 5,400대에서 간신히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1년 전 대비 상승분마저 반납할지 모른다는 공포와 지금이 일생일대의 저점 매수 기회라는 희망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가장 압도적인 상승 곡선을 그리며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자산은 바로 국제유가입니다. WTIU 기준으로 유가의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이건 단순한 상승이 아니라 폭주에 가깝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배럴당 60달러 선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던 유가가 전쟁의 서막과 함께 브레이크 없는 상승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전쟁 초기 세계 경제의 동맥이라 불리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슈가 터지자 시장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습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묶일 수 있다는 공포는 유가를 단숨에 113달러라는 비현실적인 숫자까지 밀어 올렸습니다. 불과 1년 만에 2배가 넘는 가격표를 받아든 셈이죠. 이 113달러라는 숫자는 단순히 기름값이 비싸졌다는 의미를 넘어 전 세계적인 물가 폭탄과 공급망 셧다운을 예고하는 재앙의 신호탄이었습니다. 물론 이 폭등세를 잠재우기 위한 글로벌 차원의 필사적인 사투도 치열했습니다. 물가 급등을 막기 위해 러시아 원유 수출을 파격적으로 허용하는가 하면 금기시되던 이란산 원유까지 시장에 풀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죠. 여기에 각국의 전략 비축유 방출과 우회 수송로 확보라는 에너지 총력전이 펼쳐졌습니다. 이런 노력 끝에 유가는 한때 70달러대까지 내려가며 안정을 찾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는 지금 유가는 다시 고개를 들며 90달러대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1년 전 55달러와 비교하면 여전히 60% 이상 폭등한 수준입니다. 결국 유가는 폭락한 코스피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으며 우리 경제의 수입 물가를 압박하는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시야를 넓혀 세계 경제의 풍향계 미국 나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불과 2026년 2월까지만 해도 나스닥은 거침이 없었죠. AI 반도체와 빅테크 기업들의 압도적인 실적을 등에 업고 사상 처음으로 24,000포인트라는 대기록을 작성했습니다. 당시 월가에서는 조정 없는 상승이 뉴노멀이 될 거라는 낙관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중동의 포성이 울리자 가장 먼저 발작을 일으킨 건 역시 나스닥이었습니다. 고점 대비 약 마이너스 11%의 매서운 조정을 겪으며 현재는 21,000포인트 선까지 밀려난 상태입니다. 코스피와의 유사점은 두 시장 모두 반도체라는 엔진으로 굴러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코스피 6천선과 나스닥 24,000선 돌파의 1등 공신은 AI 반도체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으로 고평가된 기술주들이 가장 먼저 차익 실현의 타깃이 됐다는 점이 판박이입니다. 나스닥이 기술주의 환희 속에 춤을 추고 있을 때 전통의 강호 다우존스 산업지수 역시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지난 2026년 2월 꿈의 숫자로 불리던 5만 포인트를 돌파하며 전 세계 투자자들을 열광시켰죠. 하지만 전쟁의 포화는 이 거구마저 흔들어 놓았습니다. 고점 대비 약 마이너스 9%의 조정을 거치며 현재는 45,900포인트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나스닥이 마이너스 11% 넘게 폭락하며 비틀거릴 때 다우존스는 상대적으로 견고한 방어력을 보여줬다는 사실입니다. 지수 구성 종목 자체가 다르기 때문인데 한마디로 전쟁의 역설이 작용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에는 나스닥에는 없는 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몸값이 뛰는 전통의 강자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바로 정유와 방산 분야입니다. 유가가 113달러까지 폭주할 때 엑슨모빌 같은 에너지 기업들은 역대급 수익을 올렸고 중동의 긴장감이 고조되자 록히드 마틴을 비롯한 글로벌 방산주들이 지수 하락을 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다우존스는 실제 돌아가는 공장과 에너지의 힘으로 지수를 사수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비명을 지를 때 외환시장은 소리 없는 전쟁터였습니다. 불과 한 달 전 1347원 수준에서 안정세를 찾나 싶던 원달러 환율은 중동발 유가 폭탄을 맞고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1,500원이라는 통곡의 벽을 넘어 최고 1,519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사실 정부와 한국은행도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환율이 1,480원을 넘어서던 순간부터 수조 원의 외환 보유액을 쏟아부었고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연장, 구두 개입 등 가용한 방패를 모두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113달러까지 치솟은 유가와 안전자산 달러로 몰리는 거대한 자금 흐름 앞에 정부의 1,500원 방어선은 결국 힘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1,500원 돌파가 우리 대한민국에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대한민국 경제에는 수입 물가 비상사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와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합니다. 유가가 오른 데다 환율까지 폭등하니 기업들이 들여오는 원재료 값은 상상을 초월하게 뜁니다. 이는 곧 전기료, 가스비, 식료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서민 경제의 목을 죄는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을 불러옵니다. 더 무서운 건 증시의 외국인 탈출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가가 그대로여도 환차손 때문에 손해를 봅니다. 결국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팔고 떠나게 만들고 이는 다시 주가 하락과 환율 상승을 부추기는 죽음의 소용돌이를 만듭니다. 1,500원 방어선의 붕괴는 단순한 숫자 변동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체력이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심각한 경고등입니다. 이렇게 환율이 1,500원을 뚫고 고공행진을 이어가면 우리 정책당국은 단 하나의 선택지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추가금리 인상이라는 독배입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는 이제 금리가 내려갈 일만 남았다는 기대로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환율 1,500원은 그 기대를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또 환율 때문에 치솟는 수입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도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만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금리 인상의 화살은 결국 우리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 바로 부동산 시장으로 향합니다. 환율 방어를 위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이미 영끌족을 비롯한 가계 대출자들은 한계치에 다다른 이자 부담을 지고 있죠. 여기서 금리가 한 단계 더 점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추가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한 매물들이 시장에 쏟아지고 매수 심리는 급격히 얼어붙게 됩니다. 자, 이제 이번 한 달간 가장 의외의 행보를 보이며 투자자들의 뒤통수를 때린 수상한 놈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바로 자산시장의 영원한 대피처, 금입니다. 보통 위기가 닥치고 전쟁의 포화가 울리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금이죠. 난리통엔 금덩이가 최고라는 건 투자시장의 불변의 공식과도 같았습니다. 실제로 2026년 초 중동의 긴장감이 고조되자 금값은 사상 최고치인 5,627달러를 돌파하며 기세등등하게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본격화된 지난 한 달, 금의 행보는 상식을 파괴했습니다. 고점 대비 무려 20% 가까이 빠지며 4,000달러대까지 밀려난 겁니다. 전쟁 중에 금값이 떨어진다? 도대체 이 수상한 상황의 범인은 누구일까요? 시장 전문가들은 두 가지 핵심 원인을 지목합니다. 첫 번째 범인은 기세등등한 달러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달러가 전 세계의 모든 자본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었습니다. 금 역시 달러로 가격이 매겨지는 자산이죠. 달러 가치가 너무 강력해지자 상대적으로 금의 매력이 희석된 겁니다. 투자자들은 이자도 주지 않는 금보다 고금리 혜택의 안전성까지 갖춘 현찰 달러를 쥐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두 번째 범인은 급박한 현금 확보입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추가 증거금 납입을 위해 당장 급한 불을 끌 현금이 필요해졌습니다. 이때 가장 수익이 많이 나 있던 자산, 즉 가장 팔기 좋았던 금을 내다 팔아 주식 손실을 메우기 시작한 겁니다. 전쟁엔 무조건 금이라 믿고 들어왔던 개인 투자자들의 허를 제대로 찌른 셈이죠.
결국 가장 견고해야 할 금마저 흔들리는 모습은 이번 전쟁이 가져온 혼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지금 시장이 얼마나 현금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금값의 하락은 이제 안전자산으로서의 수명이 다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유가와 환율이 만든 일시적 왜곡일까요? 금의 성적표는 지금 우리에게 과거의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왔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의 심장을 쥐락펴락한 비트코인입니다. 이번 한 달, 비트코인은 그야말로 자아 분열 수준의 무시무시한 변동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단순히 옆으로 기어가는 횡보가 아니라 지지선이 처참하게 깨졌다가도 순식간에 말아 올리는 발작적 흐름의 연속이었죠. 비트코인은 지난 몇 년간 디지털 금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폭발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지난 1년만 봐도 6만 달러에서 12만 달러를 돌파하며 2배의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죠. 전쟁 초기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서 안전자산의 면모를 보여줄 거란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25년 10월에 최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전쟁이 반등의 기폭제가 될 것이란 관측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포성이 울리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롤러코스터 행보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을 당혹하게 했습니다. 특별한 방향성 없이 폭락과 급등을 반복하며 한 달 내내 투자자들의 피를 말린 비트코인. 이번 3월은 비트코인이 과연 새로운 안전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그 자격을 시험받는 가장 가혹한 무대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코스피부터 비트코인까지 이란 전쟁 이후 한 달간의 숨가빴던 자산별 성적표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전 재산이 녹아내리는 지옥 같은 한 달이었겠지만 지금 이 혼돈은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우량 자산 대세일 기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